자, 요약집을 보시죠. 요약집에, 그러니까 247쪽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와 건축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2-6이죠. 그러니까 4-6 건축 허가권자. 관청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가 있죠. 그 다음에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선,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 기속행위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장 말단, 그러니까 특특, 시군, 구가 허가를 한다. 특별한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그러니까 시군구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도지역, 즉 시군 지역에서는 100% 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그러니까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간곳에 자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000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3층 이상,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위락, 숙박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세 번째 주거환경, 그러니까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간곳은 1층짜리 1제곱미터짜리도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토끼새끼 연애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7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은 위반의 정도나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허가 취소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허가 취소해야 된다. 건축법 계속 바뀌는 거죠. 무근허가증 안 된다고요. 몇 년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은 그러니까 경제발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일자리 세 글자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수는 했지만 완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매 등으로 땅을 날리기도 했다고요. 땅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착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비되는 걸로 뭐 그 아래 이제 그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표에서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곳이죠. 건축법 2년 내 착수하지 않고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 일자리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 허가받은 후 착수 시한형 착수 두 글자 대부분 2년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1년도 있고요. 건축 신고는 그러니까 허가보다 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작죠. 그러니까 여기 2년 내 착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건축법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옛날 종전권 안 된다. 새법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새법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준비기간 2년을 준다고요. 근데 신고는 준비기간이 건물이 작은 거니까 준비기간을 짧게 잡아도 되죠. 1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특별하면 착수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에서 통과됐습니다.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2배, 그러니까 1.5배, 2배 혜택을 없앤다. 지구단위계획 실효된다. 주택법 건설회사 엄살 심하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죠. 그 다음에 4-18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와 대장 변경과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종류 130가지가 있죠. 별별 종류가 다 있고, 그건 뭐 130가지는 구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29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중요하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여 있고요.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쓰여 있죠. 아까 QX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9가지 용도 변경 29 곱하기 28, 그러니까 30 곱하기 30, 900까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죠.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9가지 앞글자,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풀기 위해서 숫자를 쓰는 게 훨씬 편하고요.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름들이요. 자동차, 산업, 전기 X, 그러니까 전기통신, 문화 X, 문화집회, 영업, 교육 X, 교육복지, 그러니까 근린, 그러니까 주거 X, 주거 업무, 그러니까 기타 실군이 있죠. 다음 세 번째요. 그 중에 영판다운수, 영팔이는 나윤식을 좋아해, 영판다운수이 있죠.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고, 자동차 하나가 있고, 산업, 공장, 굴뚝 같은 거 7가지요. 그러니까 그 7가지.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공장 물건 쌓아둡니다. 창고시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공장 돌리면 가스, 기름 있어야 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공장. 또 공장이죠. 자원순환 관련시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돌아왔으니까 기부상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화장터, 그러니까 화장장 연기 날라가죠. 요지 관련 시설. 그러니까 그 발인 끝나고 장례시설에서 발인 끝나고 화장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전기통신, 전기와 통신, 방송통신과 발전 2가지가 있고, 4번 문화집회, 4번 숫자 4 문화집회 4글자 4가지가 있죠. 바글 4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집회 시설, 공연장, 종교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관광위기시설이 있죠. 영판다운수이 있고요. 교육복지시설군,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들어가니까 의료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4가지요. 아이들 학교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아이들 수련시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야영장시설 4가지에서 5가지가 있고, 근린 1종과 2종 2가지가 있고, 주거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2가지와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깍두기들 큰집, 교정 분사시설이 있죠. 기타 시설군에 동식물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고, 다시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안전시설 더 갖춰야 되니까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 내려갈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써있고, 판매시설을 운동으로 바꾼다. 용도를 바꿔야 되죠. 다음 표를 생략하고요. 4-9번.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고요.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합니다.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답답한 한 명을 A라고 치죠. B한테 효력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B도 받아들이면 기명 날인을 하면 A, B의 합의로 본다가 되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조정 신청 조정안이라고 하죠. 며칠이요? 60일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A, B 우리 그만 싸우자. 따를 텨 따르자, 맡길 텨 맡기자. 그래서 같이 합의로 신청했습니다. 맡기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합의로 신청했으니까 기명날인 할 필요가 없이
자동방으로 합의가 된다. 근데 뭐가 더 세요? 소송이 더 세죠.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맡기자는 것을 재판에 제자 써서 뭐라고 하고요? 재정신청, 재정문서가 나왔다고요. 여기는 며칠이고요? 120일, 60일이죠. 그 다음에요. 4-10번.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신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오른쪽에 있는 정식 절차요.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을 넣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식 절차. 그러니까 땅 있어야 되죠. 도면 있어야 되죠. 근데 불허가 떨어지고 계속 사고팔고 복잡해지니까 미리 사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땅 사지도 않고 도면 뜨지도 않은 채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쪽에서 관청에서 사전 결정, 그 땅은 됩니다, 안 됩니다 등등이 있겠죠.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땅 물어보면 되고, 된다고 했으면 정식 절차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있죠. 뭐 사전결정 신청 때는 도면 뭐 그냥 한두 가지만 내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 건축 허가 신청 때 정식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4-11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요. 건축 공사를 할 때 현장은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안전하게 잘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을 묻어라. 법 지켜야 되죠. 위해방지 조치, 울타리 치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해방지 조치를 안 했다고요. 위반했죠. 그러면 울타리 쳐라 명령을 때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가 안 하면 공무원이 대신한다. 대집행 들어가죠.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집행하는데 돈 들죠. 그래서 미리 돈을 묻어둔 게 예치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의 1%를 묻어두게 합니다. 4-12 공사 감리 갖고 나온 적 많지 않은데, 아무튼 감리자 지정 첫 번째 간요. 행정청이 하냐 개인이 하냐라고 하는 거죠. 개발사업은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니까 관청,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고, 정비사업 30채 이상도 있고 30채 미만도 있죠. 그래서 찌그만 거니까 시장구수 등이 감리자를 집어넣고, 건축법 사익사업이고 소규모 사업도 포함되죠. 그래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마지막 칸, 다섯 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대규모 사업이니까 관청,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저것 다 풀어준다. 집장사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두 번째 표요. 건축법 누가 감리자를 지정하는가?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소규모 건축물, 분양 목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4-13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첫째 줄 전체검사와 부분검사가 있죠. 그 중에 밑에 둘째 줄이요.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으면, 건축이 끝났으면 사용승인 신청이 오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근데 내주는 게 7일이 아니라 뭐 하는데 7일이요?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신청이 있으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죠. 사용승인서를 내줬습니다. 전체 검사니까 전체 완료했을 때 사용검 승인을 받고, 동별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임시 사용승인, 나머지 공사 끝내라고요. 몇 년을? 2년 플러스 연장 기간 안에 나머지 공사 끝내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 허가와 절차에 대한 거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문제집 280쪽
그러니까 280조. 그러니까 1번. 건축허가 사전결정.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맞고요. 3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2년 이내 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2년 안에는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A도 B시에서 30층에다가 허가 대상 쓰시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으면 사전결정 없이 가고, 그러니까 뭐 궁금하거나,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뭐 그럴 때는 사전결정 신청하겠고 그러겠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A 도지사 X형 건축물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형. 둘째 줄 앞에다가 허가권자에게니까 기본이 특특 시공구이죠. 특광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도지사 X.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B 시장에게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사전결정을 상담 신청하여야 한다 XX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국토 X요. 국토부 장관 X. 저 아래 해설이요. 환경이니까 환경 쪽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해설의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 관세회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지문 2번 국토부 장관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사전결정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에 대해서 공고한다. 개인이 공고하는 거 아니죠. 4번은 뭐 손댈 수 없이 다 틀렸고,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신청 때 건축인의 심의 또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세 검토 동시에 신청 할 수 없다 X요. 나중에 덜컥수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물어볼 수 있는 건 같이 물어보면 도움이 되죠. 출판이요. 심의 안 물어봤다가 여기 심의해서 제껴줄 수 있고, 교통영향 여기 검토해서 제껴줄 수 있고, 미리미리 알아봐야 그 땅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미리미리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개똥이가 지 땅도 아닌 B 소유의 11번 땅에 거기다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대지 확보하지 않고 도면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측에서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줍니다. 된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개똥이가 나 10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게 도장받았네. 광고를 내요? 개똥이가 그런 광고를 내요? 그럴 리는 없죠. 지금 여기가 몇 번이에요? 1번 문제에 4번 지문이죠. 그러니까 1번 문제에 그러니까 4번 지문 그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뭐 이것 갖고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효력 발생이요. 민법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는 발신요 도달이요? 도달해야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행정처의 의사표시는 발신요 도달이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돼요? 도달 때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요. 공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이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아니면 사전결정 신청에 대해서 사전결정 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안 된다 라거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건축허가다 불허가다 국민에 대해서는 다 뭘 하는 거고요. 통지를 하는 거죠.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시작되는 거고, 계획은 대부분 계획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죠. 이건 특정인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계획은 용도지역 뭐 그런 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고 뭘 해야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요.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해야 의사표시가 상대방 그러니까 많은 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도달이 되는 거죠.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거나 고시공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개똥이가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고요. 허가권자가 개똥이에게 된다 안 된다를 통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갖고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해설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런 것은 아니래요. 해설의 동그라미 4번이 그런 것은 아니래요. 7번 보시죠. 7번요. 사진결정 신청받은 허가권, 그냥 뭐 쓸 거 아니고요. 7번요. 사진결정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신청자에게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진결정, 통지받은 경우에 다음 각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한 것으로 본다가 6글자,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원스톱 서비스. 그래서 4가지는 한 방에 처리해준다. 이해하지 않는 것은 답은 당연히 3번이죠. 건축허가 X요. 7번요. 이건 상담받은 거고, 상담받은 다음에 정식 절차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이제 도면을 놓고 판단하는 거지. 이때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7번요. 이 11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11번 땅, 이 땅 손댈 수 있대요, 없대요 또 같이 물어보는 거라고요. 11번 땅 손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 아래 해설 검은 바탕도 4가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개발행위 허가, 동그라미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동그라미 4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5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조명 허가, 땅바닥 그 땅은 손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같이 물어볼 수 있고, 그건 같이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과 관해서 미추홀 허가권자가 아닌 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건축물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허가권자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죠. 특특 시군과 원칙 특광도 허가할 수 있고, 누구는 허가할 수 없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할 수가 없죠. 답은 5번. 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건축 허가할 수 없으니까 이쪽 사진결정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X요. 5번이 틀렸고, 공장과 창고의 경우에는 층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 X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일 말단 누구요? 시군구이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시 올라가서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에서 21층 미만이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청장이 허가권자죠. 2번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구수로부터 사전 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시장구수에게 통보한다. 단 건축물 규모가 큰 교통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4번 특별시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셋째 줄이죠. 이 건축에 대해서 허가하려면 셋째 줄이요. 그냥 건축 두 글자를 삭제하시죠. 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하려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허가한다. 건축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허가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문제요. 건축허가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건축허가는 기속적 행정행위, 기속적 행정행위. 요즘에는 행정법 이론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두실 수 있고요. 지속적 행정행위로 요건대로 처리한다.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허가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XX예요. 그러니까 골칫거리 두 덩어리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허가 거부. 절 골칫거리요.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 자, 2번.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 지하층을 주거용. 거기 사는 사람 주거용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군객설 또는 그 예정지,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 만들 땅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되죠. 금지돼 있죠. 근데 공사 약간 시간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뭐 받아서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죠.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20몇 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시장구수는 사선급고요. 시장구수는 사선급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민환경 보호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민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가 지정 공간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사선급고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지금 사전 승인 대상이 있었죠. 틀린 것은 1번. 그 동그라미 5번 문제 4번 지문에 있는 허가 제한은 뒤에 또 한두 개가 더 있을 거니까 거기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284쪽에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장구수,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사전급고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답은 4번이 되죠. 주거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연면적 어찌고 저찌고 21층, 210층이 되는 공장 표시요. 몇 번 보시면 이제 그 단어로 초점이 가는 거죠. 공장, 2번 끝에 창고 표시요. 공장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 커도 누가 허가권자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그 시장군수 구청장 지가 처리하면 되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3번 자연환경 토끼새끼죠. 자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000원을 준다고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가 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9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2층 3층도 아니죠. 위락시설 건축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도지사 승인 받지 않죠. 5번 수질보호 자수하면 3,000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900제곱미터짜리 2층짜리 또 역시 승인 받지 않고 지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죠. 답은 4번.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수선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요.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쓸 건 아니고 문제에 걸린 것만 짚도록 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근데 또 문제가 다 예시로 되어 있네요. 예시로 되어 있어서 귀찮은 거고. 아무튼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4번 기존 건축물 높이에서 6m 높게 하는 증축 4번 틀렸죠. 높이 몇 미터 이하요? 3m 이하. 동그라미 4번 끝에다가 3m 이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바닥 면적 중 80제곱미터의 개축 허용됩니다. 거기 아래다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었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등 건물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아이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네. 누구라도 그러겠죠.
85제곱미터까지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 2층 건축물의 대수선. 동그라미 2번요. 전국 어디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규모가 뭐고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전국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알 수 있다. 숫자 나오니까. 예. 동그라미 3번요. 100제곱미터 건축물의 신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죠.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공업지역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2층 공장의 신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최대네요. 오이공장이 있죠. 오이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공장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거의 다 들어왔네요. 하나만 더 쓰죠. 동그라미 6번 창고 얼마,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2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축사 작물 재배사 얼마 이하요? 400 이하가 있죠. 이상을 빼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도면 찍어준 도면대로 짓겠다고요. 표준 설계도서 시군구가 검토할 필요가 없고, 다음 7번요. 3미 높이 3m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요.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500 이하.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전국 어디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전국 어느 모든 규모의 수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없는 것까지 지금 여기다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요거 6번 하나만 더 쓰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또 7번 문제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에 8번요.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7번요. 동그라미 4번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건축신고 하였더라도 X. 공사가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X.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XX. 한 방에 처리해준다. 건축신고했습니다. 신고상 건축물 건축신고했다고요. 공사하는 데 필요한 가설건축물 그것도 같이 서류 넣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 해설 동그라미 4번 건축허가나 신고인데 건축허가 신고 했으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건축신고를 하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8가지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바닥면적 업계 85제곱미터 이내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1번 끝에 이거 쓰시고요. 100 이하의 건축 아무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을 바꾸어서 동그라미 1번도 논란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복수정답 요건을 바꿨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냥 이것만 쓰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나오면 복수정답 우기면 이길 수 있고요. 7번요. 건축신고 요건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 있고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85제곱미터 짜리의 건축은 신고죠. 100 이하니까요. 85짜리 건축에 5가지가 있으니까 신축은 신고입니다. 근데 85 이내의 신축 그러면 여기로 하면 틀리게 되죠. 85 이내의 신축 그러면 요걸로 하면 100 이내 요건으로 하면 틀리게 되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틀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85제곱미터짜리의 신축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이해를 하시자고요. 7번 보시죠. 85짜리의 신축은 신고입니다. 왜요? 요건에 뭐가 있으니까요. 100 이하의 건축, 100 이하의 신축, 100 이하니까 85짜리 신축은 신고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듯이 85 이내의 신축은 신고이다.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7번 보시죠. 법조문 요건대로 따져보자고요. 7번요. 7번에는 신고 요건이 뭐가 있어요? 85 이내의 증축이라고요. 그러면 85 이내의 신축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요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0 이하의 건축이죠. 100 이하의 건축이 100 이하라고 써져 있는데 85 이하라고 쓰면 틀리게 되죠. 85 이하는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86은 신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요건을 바꿨잖아요. 요건을 바꿨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라고요. 뭐 달리봐서 100 이하니까 85 이내도 포함되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86은 신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우리 시험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내 두 글자만 삭제하시죠. 동그라미 1번에서 85제곱미터 이내 삭제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신고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허가받는 게 원칙,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된다. 건축주 등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끝에다가요. 관계자 숫자 4 쓰시고요. 관계자 4명이 있죠. 관계자가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빵에 갈 사람이죠. 빵에 갈 사람. 나 빵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신고를 하라고요. 개똥이 빠지고 소똥이 내가 이제 빵에 가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하라고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야 되니까요. 건축주 변경 신고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변경 신고 변경 표시요. 신고한다. 신고한 거 변경 때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이었고 다음 와서요. 9번 문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금 2장이 21문제인데 이것도 좀 속도를 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건축을 허가 사선 그고요. 끝났죠. 하려면 X 그러니까 둘째 줄 도지사 승인 둘째 줄 싹 X 공장과 창구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누구 거라고요? 시군구가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국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소유자를 권한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건축 허가 받았으면 착수 두 글자 2년 건축 신고는 덩어리가 작은 거니까 준비기간 짧게 몇 년요? 1년이죠.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동그라미 5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시장구수구청 내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 플러스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2년 이내로 하고 이래야 하나요? 1년 이내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 2번. 10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건축허가의 제한 위에다가 상급청에서 쓰시고요.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기속행위니까 허가권자가 지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고 그 다음에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니까
상급층이 제일 위에 누구도 있고요. 상중하에서 상급 국토부 장관, 중급 누가 있고요. 특광도가 있죠. 이들이 모두 제한하고요.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몇 년 플러스 몇 년이고요. 2년 플러스 1년이고 여기요. 그러니까 특광도는 뭐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특광도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지 아래 사람 시군구에 허가를 제한했거나 허가대장을 뺏었거나 착공을 제한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토부 장관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지문 해설 보시면 나머지는 다 됐고 해설의 동그라미 5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에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선 그 후에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되죠? 해제를 명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올라가서 10번 문제 건축허가 제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사선 그 후에 다른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사선 그 후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맞죠? 허가 제한도 착공 제한도 다 가능하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사선 그 후에 국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X예요.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다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X예요. 연장에다가 플러스 1년 쓰시고 2년 플러스 1년이죠. 동그라미 4번 5번 동그라미 4번이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선 긋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한다. 뒤에 건 싹 X죠. 그러니까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가 있고 동그라미 5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사선 긋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사선 긋고요. 더 나갈 일이 아니죠. 첫째 줄에 시장군수구청장 XXX 건축 허가 제한 XX 시군구가 스스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다고요. 7번요.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은 누가요? 상급청에서 위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시군구가 허가 제한을 한다. 그게 틀렸다고요. 시군구는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다음 쪽이요. 11번 건축허가와 신고 설명으로 틀린 X형 5번이 틀렸습니다.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X 얼마요?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1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수지를 보고 자수하면 얼마요? 3,000원이죠. 자수 수지를 보고 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지정공간구역에 시장군수가 지정공간구역에 사선거고요.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선거고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자수 3천 위숙 숙박시설이죠. 호텔이니까 그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골칫거리 2덩어리 숙박시설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사선 긋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자가 받다고 인정되면 사선 긋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둥 두께 아무리 두껍게 와도 유락 숙박 덩어리와 침수되는 곳 2덩어리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사선 긋고요.
시상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 시상구청장이 건축 도장, 허가 도장을 뺏었으면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맞죠? 틀린 것은 5번. 12번 문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13번 문제 해설의 그 내용이라고요. 13번 문제 해설을 먼저 간단히 보고 가시죠. 7번 보시죠. 건축하려면 그 땅 있고 도면 넣어서 허가 신청 받아서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13번 문제 해설 꺽쇠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짝은 1번. 건축물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첫째 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다가 100% 쓰시고요. 사용권은 100% 갖고 있으면 잔금만 치르면 넘어오는 거죠. 단 분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땅도 없이 아파트 팔아먹으면 권리관계 복잡해지는 거죠. 2번. 셋째 줄에 100분의 80, 5분의 4. 넷째 줄에 100분의 80, 5분의 4이죠.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입니다. 그 집합건물법과 같고요.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에 관한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이때는 5분의 4 됐으니까 그 5분의 4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한다. 매도 청구로 가겠죠. 2번. 끝에다가 화살표, 오른쪽 날개 쪽에 화살표 붙여서 매도 청구. 이 경우는 이제 매도 청구로 이어지게 되고, 3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이설,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인데, 다음 쪽 오시면 주택법이니까 주택법 조항을 알아야 풀 수 있고, 주택법 조항이니까 법전을 주지 않는 한 우리 시험에 내기는 어렵고. 4번. 건축이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개인이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허가권자에게 나 국가 땅, 지방 땅 사기로 했다. 허가권자가 국가 지방한테 물어봤습니다. 개통이한테 판다고 확인을 해줬다고요. 5번.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한 예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공용 부분의 변경 결정을 한 거죠. 결의를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구청장이 승인을 허가를 해줄 겁니다. 이상들이 있고, 다시 앞장 와서요. 288쪽 12번 매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이건 건축법, 주택법 다 걸리는 거죠. 그 매도청구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1개월 X,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12번 문제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 2, 3 앞에 지금 읽었던 그대로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우위 3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공유주분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고요. 13번 문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슬퍼요. 허가 신청 때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고, 건축하고 사용승인 때까지는 다 확보해 와야 되겠죠. 요 당시에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안 되죠. 소유권 없이, 또 아파트 지어갖고 팔아먹으면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기업권은 안 되고, 니은번,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아래 어찌고저찌고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
디귿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구기지에 대해서 사선긋고요. 허가권자가 해당 투자 관리청이 해당 투자를 건축주에게 배가할 것을 사선긋고요. 확인한 경우는 되죠. 니은과 디귿은 됩니다. 답은 4번.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건축법상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일반적인 착수는 2년, 건축신고는 1년.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로부터 6개월 X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고가 있다고 인정해서 허가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플러스 1년이죠.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괄호 그 아랫줄 가운데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받은 공장은 3년 괄호 넘어와서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허가받은 후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고요. 여기 아까요. 착수 불가능 경매 들어가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아예 땅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동그라미 4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사선긋고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나 용도 변경, 허가신고, 건축물에 대한 기능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를 복수로 하면 어느 건물 바닥에 그러니까 이 건물의 4층 200제곱미터 판매 시설, 운동시설 동시로 써놨다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판매를 운동으로 바꿀 때 대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 어느 대장에는 판매와 운동 두 가지가 써져 있으면 판매를 운동으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죠. 대장을 바꿀 필요가 없죠. 용도 변경할 때 대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용도를 복수로 아예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은 그냥 뻔한 예이고요.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2번 관계부문이 인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규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안정하여 국토부 장관에 따라 복수 용도를 애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15번 문제요. 공사 현장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숫자가 아까 1000제곱미터 1%밖에 없었죠. 4번 틀렸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비의 10% X 하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사선긋고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사선긋고요. 공사 현장에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일반적인 얘기고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할 때 돈을 묻게 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물 중 어찌고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사선긋고요. 건축물의 건축주가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선긋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을 받아왔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공적 주체는 법 잘 지키겠죠. 동그라미 5번 허가권자는 사선긋고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도시민간을 전해하고 안전에 유의하다고 판단되면 사선긋고 허가받은 자에게 사선긋고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사선긋고 개선 명령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로 이어지겠죠. 틀린 것은 4번. 16번 문제요. 도시군계획설, 예정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요건으로 틀린 것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로 만들 때까지 잠깐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
잠깐 쓰고 버릴 건데 거기다 콘크리트 부으면 안 되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하고, 동그라미 3번 사업할 때 간단히 눌러서 없애야죠. 3층이야로 해야 되고, 4번 전기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설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것저것 파이프 묻어두면 나중에 걷어낼 때 복잡해지죠. 동그라미 5번 도로 만들 땅 잠깐 쌓아놓고 팔아먹는 거 안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닐 것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요.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역시 얘도 3년 플러스 연장입니다. 3년 이내로 한다. 관청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된다. 자, 이제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연장하실 건지 걷어내실 건지. 7일 전까지 알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도시공계시설 예정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사업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요. 신고대상 동그라미 5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축조하는 자는 존치기간 정해서 관청에게 신고하고 착공한다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 18번 문제요. 사용승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어찌고법에 따른 대기오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7번요. 허가 신청 때 서류를 넣어서 허가를 받을 때 28가지 원스톱 서비스, 사용승인 신청 때 서류를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28가지 원스톱 서비스 동시에 되죠. 원스톱 서비스 된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 X 공사 감리자 X 건축물 전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이게 무슨 초등학생 문제도 아니고.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말이 안 되고요. 완료 후 써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허가권자에게 검사를 받는 거죠. 숙제 검사를 받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세모하시고, 동그라미 3번 법 개정됐는데 지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지문입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7번요. 신청 들으면 7일 내에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가 몇 달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안 내주면 정해진 기간이 뭐예요? 없어요. 법이 엉망이고. 동그라미 4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시공자 X 감리자가 작성한, 지금 중간이에요. 다 끝났어요. 끝난 거죠. 감리 중간 X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예정 X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한다. 동그라미 1번도 4번도 말도 안 되는 엉망지문이고, 공짜 경사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엉망지문이죠. 이런 거 읽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5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 X요. 임사용 기간은 뭐라고요? 2년 플러스 연장으로 한다. 서울 잠실 롯데 2 떠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 19번 문제요. 뒤에 용도 변경이 5문제인가가 따로 있었군요. 거기까지 시간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요. 건축부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다가 숫자 28 쓰시고요. 28가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해설이 있는 28가지 기타 상황에서 28가지인데 그거 외우세요? 아닌 거죠. 답 틀린 것, 문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5번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신고. 그러니까 이거는 5번 소방 거기다가 안전 크게 쓰시고요. 안전에 대한 거는 7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원스톱 서비스. 이때 문서를 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청끼리 얘기하고 관청끼리 검토해서 그다음에 그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건 직접 검사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그러니까 소방, 전기 등등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도의 신청을 해서 그쪽의 검사를 직접 받아야 되지 문서로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5번 안전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번 건축과 관련된 주요 기간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동그라미 1, 2, 3, 4는 맞네요. 동그라미 1번 임시 사용승인 부분검사는 원칙 2년 이내로 하고 안방공사, 대형건축물공사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사전결정 통지받은 후 건축허가 신청까지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철거신고가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는 자기가 뜻을 갖고 철거하니까 철거하기 전에 예정일 3일 전까지. 4번 멸실은 아이고 세 글자 며칠 이내요. 멸실 후 30일 이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원칙 3년 x 2년 예외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그러니까 21번 관청이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틀렸고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신규 등록은 건축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신규 등록 보존 등기한다. 뭐 등기법 131조인가 뭐 그럴 거래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건축주가 그러니까 보존 등기한다. 등기 신청해서 가는 거죠. 동그라미 2, 3, 4, 5 묻고요. 개인에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관청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 변경, 주소 변경 생겼습니다. 개인에게 해놓으면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잘못해놓으면 문제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 4번 멸실과 철거, 재산세 낼 때가 가다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내기 귀찮다. 집은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놔두고 나 없어졌다 신고하면 뭐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요. 관청에서 한 방에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3장 용도 분류와 용도 변경이 있고, 그러니까 1번 문제 종류에다가 130 용도에다가 29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은 3번이 틀렸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외국인 관광객이죠. 문화집회 XXS에 있는 관광 휴게 시설입니다. 2번 문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뭔가 공짜 문제죠. 아연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아파트이죠. 초과 X요. 동그라미 2번 단독 다가구 주택 앞에다가 단독 쓰시고요. 얘는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뭐 공법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뭐 지난번에 개론에서 한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세대 주택에 대비되는 거죠.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한 3계층 이하이고 한개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독주택을 말한다. 잘 알아줄 빼고 나면 이게 공동주택이지 무슨 단독주택이에요. 아무튼 법이 엉망진창 그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3번 다세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거죠. 4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틀린 것은 1번. 5번 문제요.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금 3번 문제죠. 그러니까 3번 문제 동그라미 1, 2, 3, 4, 5에다가 그걸 잘 쓰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련수를 숙박설로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하면 이게 삐뚤삐뚤하니까 자리를 잘 맞추거나 그래서 앞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 그러니까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죠. 7번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수련시설 애기들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캠프 가기도 하죠. 뭐고요? 교입니다. 교에서 숙박시설 영판다운수이죠. 영판다운수이니까 뭐고요? 0이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 또 뭐 해야 되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요걸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분 문제 옆에다가, 그러니까 209쪽 아래다가요. 아니면 그 어느 옆에다가 요건 쓰시고, 1부터 9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를 쓰시고 문제 3, 4, 5번 세 문제만 풀면 돼요. 뭐 더 이상 고생할 것도 없어요. 수련시설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다 6교 쓰시고 영판다운수이니까 5, 0 쓰시고 그래서 6에서 5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화살표까지 쓰시고 그럼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2번은 동물식물을 장례시설로 합니다. 돼지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뭐고요? 기이죠. 구기입니다. 기타시설군에서 장례시설 장례식장 끝나고 발인 끝나고 지금 화장장 왔잖아요. 이산이죠. 9에서 2로 올라갑니다. 3번요. 장례시설을 동물식물로. 그러니까 뭐 3번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니까 이게 신고이죠. 4번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영판다운수이죠. 50에서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박을 해야죠. 문화집 위락시설 문화집회 박을 해야 됩니다. 4문 5에서 4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번요. 저 잠깐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몇 번만 짚으면 돼요. 문제를 풀 때 요 노란색을 꼭 쓰시자고요. 노란색을 쓰시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노란색 쓰는 것에 염두를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까지를 해두셔야 편히 풀 수가 있죠. 5번 주거무시설 군이네요. 뭐 얘는 그냥 군에서 군이죠. 그러니까 8주에서 뭐 얘는 그냥 군이니까 여기다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7근 7근이죠. 8에서 7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란색 쓰시는 게 초점이고, 그러니까 4번 문제. 7번요. 근데 이건 지금 누구한테요?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아니죠.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게 허가, 신고, 대장 변경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런 경우에 또 아니면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용도 변경은 다 누구요? 시군구이죠. 4번 문제. 용도 변경. 옳은 것은 우선 동그라미 2번 가운데 뒷부분에 특별시장 X, 동그라미 4번 가운데 특별시장 X,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뒷부분에 특별시장 X. 4번 문제에다가 누구요? 시군구 쓰시고 시군구이죠. 세종과 제주는 툭툭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동그라미 1번부터 짚어가죠. 동그라미 1번 자원순환을 묘지 관련 너무 바꿉니다. 쓰레기 처리 공장도 7번이요. 7번으로 시작하고요. 자원순환 쓰레기 처리 공장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산에서 묘지 관련 시설 그거고요. 그러니까 화장장 연기 공장 굴뚝 연기 날라가죠. 이산 2에서 2니까 대장 변경이 되는 거죠. 대장 변경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하니까 발전
사산천, 전이죠. 삼천에서 공장, 산업, 이산이죠. 3에서 2로 올라갑니다. 허가. 3번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3번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영판다운수이죠. 그래서 5번 0에서 수련시설, 애기들 수학여행, 6교이죠. 5에서 6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신고. 4번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영판다운수이죠. 5, 0에서 종교시설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박을 해야죠. 박을 4문으로 올라갑니다. 허가. 5번이요.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그러니까 요 이름들을 아셔야죠. 주거 업무. 8번이 주거 업무. 8주에서 교육연구시설 교 6교이죠. 8에서 6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허가인 거죠. 다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이니까 8주이고 그러니까 얘는 주의를 해야 돼요. 8주에서 8주로 가긴 하는데 얘는 29분의 2 단독주택이죠. 다가구주택도 29분의 2 단독주택이라고요. 29가지 용도가 같은 거죠. 시설군이 같을 뿐만 아니라 용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같으니까 같은 용도 안에 있으니까 용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용도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건축물대장 진행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얘가 좀 특별한 거고. 동그라미 2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7번이요. 근 7근 7근이죠. 7근에서 의료시설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들어간다고요. 6교이죠. 7에서 6으로 올라갑니다. 허가. 3번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앞에 여러분 있었죠. 저기네요. 숙박수련.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영판다운숙만 아셔도 다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 정도 하시면 됐고. 수련시설 수학여행 6교이죠. 5에서 6으로 내려갑니다. 신고. 4번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4번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자산전문 연구 근주기 6교에서 판매시설 영판다운수이죠. 5, 0 6에서 5로 올라갑니다. 5번 질문요. 5번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이산이죠. 이산에서 1차로 올라갑니다. 허가인 거죠. 요 정도를 하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판다 이 앞글자 이름 영판다운숙. 나머지는 몇 번만 요 정도만 지금 다시 짚어주셔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기랑 계속 짚어가면서 나름대로 천천히 하긴 했어요. 근데 다 아직 안 해오셨으면 좀 문제가 안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다시 아무튼 요 딴 거 더 하지 마시고 요것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하얀색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어느 시설군에 해당하는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은 저 1번부터 9번 쓰고 그대로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셨고, 자, 다음 주에 요거 이제 주택법 앞부분까지 갈 거니까 미리 다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5, 6월 동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 표시하시고 해설까지 읽어오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동영상 듣고 답 표시하는 건 기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